빈센트 반 고흐의 두 번째 작품 감상해보세요. 감상할 작품은 그림 5점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자장가 라 베르세즈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프랑스 남부의 아르에서 지내던 시기에 그린 것으로 그가 친하게 지낸 우체부 조셉 루랭의 아내인 오기스틴 루랭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고흐는 이 작품에서 어머니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라 베르세즈라는 제목은 프랑스어로 자장가를 의미하며 이는 그림 속 여성이 아기를 자장가로 재우는 장면을 암시합니다. 고흐는 이 작품이 보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온함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고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런 불안 속에서 자신에게 위로가 될 만한 주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자신만의 강렬한 색채와 붓질로 고유의 표현주의적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고흐는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감정과 정신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그림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색채 측면에서 고흐는 밝고 대조적인 색상을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녹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두드러지며 이러한 색채 대조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고흐 특유의 강렬하고 두꺼운 붓질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그림의 질감을 더하고 인물의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 인물의 얼굴과 손이 부각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자장가를 부르는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단순히 초상화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주제는 고흐에게 있어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작품 속 인물은 실제로 아기를 돌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흐는 이를 통해 보편적인 모성애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그림은 보는 이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고흐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 속에서도 평온을 찾으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색채 구도 등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감상해보세요. 두 번째 고흐 작품의 제목은 빈센트 반 고흐의 알레시아는 1888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고흐가 프랑스의 아르에 머물던 시기에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고흐가 자주 방문하던 카페의 주인 마담 지누를 모델로 한 초상화입니다.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고흐는 아르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특히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작품은 아르 지역 여성이라는 의미로 고흐는 이 작품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인물의 개성을 동시에 표현하려 했습니다. 당시 고흐는 폴 고겐과 함께 아르에서 예술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고 이 작품도 그런 맥락에서 교류의 일환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시기 고흐는 인상주의를 넘어 자신의 색채와 표현 기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인물의 감정과 인상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그림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색채와 명암에서 고흐는 강렬한 색채 대비를 통해 인물의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배경과 인물의 옷 색깔이 대조를 이루며 이는 마담 진우의 얼굴과 자세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또한 특유의 두꺼운 붓질과 텍스처가 돋보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그림에 강한 개성을 부여하며 인물의 감정이 잘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 마담 진우는 전통적인 아르 여성의 복장을 하고 있으며 손을 책 위에 올려놓은 자세는 지적인 면모를 암시합니다. 이 구도는 인물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려는 고흐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를 넘어 아르 지역의 문화와 인물의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려는 고흐의 시도가 엿보입니다. 마담 진우의 표정과 자세는 단조로우면서도 깊은 내면을 암시하며 고흐는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다른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외모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과 주변 환경까지도 함께 표현하려는 그의 예술적 탐구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은 고흐의 인간적 관심과 지역적 정서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색채 구도 등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감상해보세요.
세 번째 작품은 고흐의 벽난로 옆에서 요리하는 농부 여성입니다. 이 작품은 고흐의 초기 네덜란드 시절에 그려진 작품 중 하나로 농촌 생활과 농부들의 일상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네덜란드의 누엔에서 머물던 1885년경에 그렸습니다. 당시 고흐는 농촌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주제는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고흐는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노동의 가치를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농민 여성의 일상적인 활동을 조명하며 그녀의 노동과 삶의 현실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기 고흐는 농촌의 삶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과 힘겨움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고귀함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인상주의 이전의 사실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하던 시기에 그렸습니다. 그는 진흙과 같은 어두운 색조와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농민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색채 측면에서 이 작품은 어두운 색조를 사용하여 농민의 삶의 무게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고흐는 주로 갈색과 회색, 어두운 녹색을 사용하여 부엌의 음울한 분위기와 아늑함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고흐는 두꺼운 붓질과 질감을 활용하여 화면에 입체감을 더하고 그림 속 인물과 주변 환경의 물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와 인물 표현 측면에서는 인물은 벽난로 앞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으로 일상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세와 움직임은 그녀의 노동을 강조하며 고된 환경 속에서도 일상의 지속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 작품은 농민 여성의 노동을 통해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면모를 살펴보려는 고흐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일상적인 장면을 넘어서 농민의 삶의 힘겨움과 그 속의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고흐는 이러한 주제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고흐가 농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솔한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흐의 초기 작품들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그의 예술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색채 구도 등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감상해보세요. 네 번째 작품은 반 고흐의 신발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 작품은 1886년에 그려진 정물화로 고흐의 독특한 시각과 감정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 켤레의 낡은 신발을 묘사하며 고흐가 파리에 머물던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상적인 사물들을 통해 강한 상징성과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인간의 삶과 경험을 상징하는 요소로 신발을 그렸습니다. 낡고 사용된 신발은 고된 노동과 삶의 여정을 상징하며 신발의 상태를 통해 그 주인의 삶과 고난을 암시합니다. 고흐는 이러한 일상적 사물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며 사물의 내면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시기 고흐는 파리에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색채와 표현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대상의 감정적 깊이와 상징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이 그림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색채 측면에서 고흐는 신발의 낡은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갈색과 검은색, 그리고 다양한 중간 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색채는 신발의 사용감과 세월의 흔적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고흐는 두꺼운 붓질과 질감을 활용하여 화면에 입체감을 더하고 그림 속 인물과 주변 환경의 물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 신발은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화면의 중심을 이루며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고흐는 신발의 주름과 마모된 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사물의 물리적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 작품은 고흐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반영한 작품으로 단순한 정물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발을 통해 삶의 여정과 인간의 고난을 암시하며 고흐는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상태와 철학적 사유를 시각화하려 했습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며 예술을 통해 삶의 진실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적 통찰과 감정적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는 이를 통해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예술적 탐구를 지속했으며, 이러한 접근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색채 구도 등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감상해보세요. 다섯 번째 작품 제목은 꽃이 만발한 과수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 작품은 1888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그가 프랑스 남부의 아르에 머물던 시기에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봄의 정취와 자연의 생동감을 포착하며 고흐의 작품 중에서도 자연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찰력이 잘 드러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면 고흐는 아르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며 그 지역의 자연 환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 만발한 과수원을 주제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이 작품은 고흐가 자연을 통해 새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예술적 영감을 찾고자 했던 시기의 산물입니다. 당시 고흐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색채 감각과 붓질을 통해 자연의 본질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가 자연을 단순히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색채 사용 측면에서 고흐는 밝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봄의 생생함을 강조했습니다. 하얀 꽃과 파란 하늘, 녹색 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이는 자연의 활기를 드러냅니다. 또한 고흐 특유의 활기 넘치는 붓질과 텍스처는 그림의 생동감을 더합니다. 특히 꽃과 나무의 표현에서 그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붓질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 작품은 과수원의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는 깊이감과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관람자가 과수원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이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찬미하는 작품으로 고흐의 긍정적인 감정과 감탄을 담고 있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변화와 그 안에 깃든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과수원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며 이는 고흐에게 있어 개인적인 재생과 창작의 원천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고흐의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예술적 통찰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 존재하는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의 예술적 비전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는 작가의 의도와 맥락, 그리고 색채 구도 등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감상해보세요.